여론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민심 탐방을. 사장님이세요, 여기?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에서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광주 민심 탐방을 좀 나왔습니다. 저 이제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고, 이번에 뭐 야당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쪽으로 다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장님께서 이번에 그 총선 결과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요? 아니 뭐 찍을 만한 사람 찍었죠. 아, 찍을 만한 사람 찍었다. 이 광주 민심하고 여당을 찍었으니까 아무래도 야당을 찍었는데 더민주는 그전에 해놓은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긴 하니까 새로 생긴 사람이 뭐 기대를 갖고 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더민주가 예. 그 가장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아니 처음에 그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그 약속한 대로 네.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도 여기를 이렇게 저버릴 수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 광주 시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제 지금 그 대통령 노무현 씨나 지금 문재인 씨나 네. 아마 그 세력들이 아무래도 이러쿵저러쿵 다 해보니까 그런 거에 좀 불만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리하면 첫째 더민주가 광주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문재인 노무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다 해버리는 게 문제다. 두 가지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예. 크게는 그렇죠. 크게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좀 알고 네. 우리 시민들이 뭔가를 바라는가 네. 이걸 바라야 되는데 그대로 편리한 대로 편리한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네. 또 안철수라는 그 신선하잖아요 우리가 야, 뭔가 좀 잘해보고 그럴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광주 시민들이 더민주에게 바란 게 있다면 뭘까요? 그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그 계열들의 그 계파들을 네. 많이 정리하고 골고루 사람을 쓰고 또 뭐 우리가 정치가는 아닌데 그 앞전에 그 다 이렇게 안 쪼개졌을 때 그때 문재인이나 뭐 하는 사람들을 이제 당권은 당권, 대권은 대권 이런 얘기 한 것이 그것이 안 되고 쭉 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저 그랬잖아요. 지금 누굽니까? 국민의당의 그 지금 원내 사령탑이 네. 각각 다르게 하자. 그런데 안 됐으니까 그렇지. 당권, 대권을 다 질러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보시기에는 당권은 박지원 의원에게 주고 대권만 문재인 후보가 가져갔어야 됐는데 당권, 대권을 독점한 게 문제였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안철수 의원님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부분을 새롭게 정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신지요? 지난번에 그 TV 매스컴에 보니까 안철수가 자기가 보던 그 시민들이, 물론 극소수겠지만, 뭐 사람이 잘나가 욕심이 많다 이런 건데,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쪽에 반박을 했는데, 원칙은 사실이 그 사람이 돈도 쓸 만큼 썼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뭐 욕심이 많네, 못 얻는 쓸 것이요. 이제 지켜놓고 봐서 뭐 큰 틀에서 봐야지, 그 사람이 꼭 대통령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은, 한 새롭고 신선한 맛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지,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새롭다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본인이 반박을 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라는 사람들을 극소수가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철수 의원이 한 해명을 믿으신다. 그리고 그 일단 그래서 이제 새로우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는 거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대선 때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더 좋은 후보가 나오면은 해봐야지. 꼭 우리가 안철수를 뭐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없고, 현재까지는 또 유력한 그런 그 주자가 없으니까, 또 지금 현재는 그래도 거기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그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그렇죠. 여기 여기 강진에 와서 생활한 지 좀 되셨는데, 손학규 대표님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아요. 사람이 겸손하고
무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 대권 운동을 하면 저 찬성할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대권 운동을 하면 찬성하실 거다. 치우치질 않고 여야를 떠나서 오로지 그 우리 시민들 국민들만 위해서 한다면은 꼭 뭐 여당이 치우치지 않고 야당이 치우치질 않고 이게 오늘도 같은 내일이 5.18 그것 해결 못하고 또 예전처럼 한다. 이건 날 서로 잘못된 것이지. 대통령이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해주겠다 했으면 좀 바라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또 그럴 거예요. 뭐 재창을 못 하게 하면 되겠어. 네. 한번 해주기로 했으면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럴 때 딱 풀어줘가지고 같이 좀 해서 그 박수 치고 끝나게끔 해야 내일 각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다 오면은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서 얘기했던 자리에서는 그 재창을 허락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렇죠. 이제 말을 뒤집었잖아요. 근데 그 뒤집은 내용을 그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만 전화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제 더민주 의원에게는 얘기를 안 해서 지금 어떤 협치가 안 된다라는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원 쪽에다가만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박지원이한테 연락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우리는 이제 모르고 네. 오늘 이번 그 5.18 기념 행사는 원만하게 각 당 합의해서 다 좋도록 될 줄 알았는데 네. 내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뭔가 서로 좀 생각해볼 문제다. 네. 그래도 각자 항상 그 평가력이라는 보수네 진보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럴 때는 그 민심이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좀 풀어가지고 같이 네. 아울러서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런데 큰 뭐 모르고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이북이고 뭐 국민의 뭐 차별을 하네요. 이런 건 우리 그런 건 생각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이제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가 특별히 없고 그래서 이 새누리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를 유력 주자로 밀고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하고 뭐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연정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정치관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아니 이제 서로 합심하면 이제 좋겠지. 근데 뭐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밀 난 상상도 못했던 생각이고 네. 뭐 그러니까 연정을 박지원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는 했어도 가령 그렇게 대가 의구심만 갖지 그렇게 추호라도 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럼 만약에 새누리당하고 그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다. 그래서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를 제시한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환영하죠. 환영하죠. 이제 그냥 보수다 진보다 너무 보수 짙은 지금 세상이니까 안철수를 우리가 그렇게 보수라고는 못 보잖아요. 이제 진보를 많이 하니까 그래 좋게 되겠다 이런 생각 같지. 근데 우리나라도 좋게 되려면 그렇게 합해야 돼요. 그래갖고 보수네 진보네 너무 그냥 하지 말고 뭐 지만호도 나오고 뭐든지 그런 사람 이거 세상 뭐지 지만은 어떤 사람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이북에서 무엇이 안에 색깔이 있어야 그렇게 한다는 국민들을 어떻게 갈라놓으려고 이러는 거 몰라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 안철수 의원이 소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자문위원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1번부터 14번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던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그건 전혀 모르셨어요? 예. 우리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아직까지 좋게 보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강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명박 씨를 뭐 좋게 보거나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 국민의당의 비례대표들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주고 그랬던 사람들인 걸 전혀 모르고 지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 그분이 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떤 연설문 써주고 그런 사람인가 나는 옛날에 할 때는 정용화 씨라고 한번 그 연설문 써주고 해서 서구에 그 공천 받아가지고 다시 바꿔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그쪽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놀라겠죠. 그런 사람들 원래
이명박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냐고. 놀랄 것이다. 예, 그러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세상을 우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정치 평론가보다 훨씬 그 말씀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이런 생활을 우리 시장 장사를 한 40몇 년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 시장 그 사람들이 말이 그런 거 보고 또 우리가 보고 네. 근데 뭐 나는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은 듣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시사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자문위원이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광주가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조사를 나온 건데 그럼 지금 시장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 광주가 이제 더맨주 전패를 했지만은 네. 진짜 이런 분은 안 떨어져야 될 텐데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더민주 후보들 중에. 예. 오늘 분명히 그 사람은 당선될 걸로 알았는데 네. 지금 저쪽에 강산 의리된가 거기 누굽니까 그분이 참 사람이 점잖하고 했는데 그 떨어졌다 진짜 뜻밖입니다. 뜻밖이라고 예,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하여튼 긴 시간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사장님 장사 번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광주, 영도상사 사장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 저 아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 상가를 쭉 이 전에 지금 현 회장님은 따로 네. 계시고. 따로 계시고.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양동시장. 양동. 예, 제가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건어물 시장이요. 들어왔는데, 여기만 지금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차근차근 최근에 지금. 2014년도에 네. 이걸 했어요. 시설, 아. 현대 시설을 했어요. 그럼 이 현대화 시설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차근차근 확장돼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게 상인회별로 이 건어물 시장 먼저 한다 이렇게 결정된 건가요? 이제 그걸 그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되면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비용은 상인회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죠. 그 시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화된 게 전체 시장 중에 몇 %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것만 했으니까. 이제 건어물 시장. 예. 여기는 이제 건어물 저 코너. 안쪽 옆에는 양동 수산물 시장, 시장. 예, 수산시장 있고 닭전길 시장이 있고 닭젓기. 닭전길. 닭전길.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 닭 전문인가 봐요. 예, 닭을 팔고 있는 데가 시장닭을. 예. 그래서 닭전길 시장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 인정 시장이죠. 인정 시장이 뭐죠? 인정하는 시장, 주식회사 같은 데는 이제 법인 시장이니까 등록 시장이고 우리는 인정 시장이고 그렇죠. 그럼 인정이라는 거는 누가 인정하는 거죠? 이제 그 군화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부기관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닭전길.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는 어떻게? 건어물. 건어물은 네. 여기는 인정시장인가요? 아니면? 인정 시장입니다. 닭전길도 저쪽에 마찬가지.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이제 등록된 시장이죠. 주식회사도 있어요? 주식회사 양동시장, 주식회사 복개상가 그렇죠.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라고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좀 설치를 하고 나서. 네. 여기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이 주식회사로 이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죠. 주식회사. 저기 그 가락시장 같은 데도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락시장 같은 데는 이제 주식회사이고 그래서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 감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그렇죠. 이제 그 주식회사를 하기 차도 위해서 좀 이제 짜주시고. 점포 수가 많고 하다 보면 주식회사로 하는 게 낫죠. 그런가요? 어떤 부분이 더 나은가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점포 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엄청 큰 시장인데. 그렇죠. 이제 이 시장이 밖에서 봤을 때 양동시장 하나지만 네. 이제 그 시장 안에는 7개 시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건어물 시장, 수산물 시장, 닭전길. 닭전길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동 복개상가 있고, 양동 시장이 있고, 저 길가에 경렬로 시장이 있고, 경열로. 예, 그다음에 저쪽에 그 산업용품 시장이 있고. 산업용품. 예. 그래서 7개 예, 시장입니다. 예. 그 경열로 시장은 뭐죠? 경렬로는 그 도로 이름 지명을 따서 그냥 예, 지명을 예, 따서 예, 예. 지은 거다.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양정시장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아유, 뭐, 민남씨입니다. 아유. 자, 그럼 우리 이 시장 상인회에서 전직 임원으로 일하신 거죠? 예, 예. 네. 이제 제가 저 방침의 방송은 언제부터 오셨는지요? 한 번씩 봤어요, 가끔. 아, 가끔 예. 보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호남 민심 탐방을 지금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걸 보고 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서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반 문재인 정서가 여기 상당히 심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계속 그 야당 의원들을 찍어줘봤자 우리한테 뭐 어떻게 뭐 지역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실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씨가 새누리당하고 연대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방송에서 종편에서 보고 들었어요. 그 전에 전혀 모르셨고. 그렇죠. 그것까지는 몰랐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도 우리 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1번부터 14번이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연설문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측근들이었다는 걸 그럼 모르고 지지하신 건가요? 몰랐죠. 네. 비례대표 1호부터 14번까지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뭐 연설문이나 적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명박 씨하고 그렇게 좋은 인연도 아닌데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전에는 5.18 때도 여기 참석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고만 뭐 이런 것이 돼야 보니까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령 이제 광주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실은 2009년 때까지는 공식적인 지정곡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따라 부르지 못해서 네티즌들의 비웃음을 받은 다음에 그 노래가 재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안 되잖아요. 2009년부터.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르는 영상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 와서 노래를 못 따라 부릅니다. 그러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른다라고 막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안 하고 합창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 과정은 전혀 모르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대충 짐작은 하지만 왜 그걸 못 부르게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5.18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시장을 쭉 들어오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채널A나 TV조선을 막 틀어놓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조선일보가 어젯밤에 전두환이 5.18에 책임이 없다. 이런 글을 인터넷판으로 기사를 냈다가 갑자기 삭제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고 계시죠. 그리고 화살이라고 음료수 화살이라고 금방에다 작게 했다 그래. 그거는 사살이 아닌 게 확실한데 중요한 건 이제 조선일보에서 전두환은 5.18에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사로 만들었던 이제 언론사잖아요. 거기서 지금 TV조선이라는 종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종편을 보면 보면 볼수록
그 참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 진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공중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방송 안 해주는 건지 진실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종편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모르세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종편이요? 예, 아니면 종편의 패널들이 나온 거 보면은 종편의 패널들이 말하는 게 그 생각하고 다르시다. 다른 부분들이 많다네. 대체적으로 패널들이.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친 여당 성향이라든가 친 보수, 이 극우 보수들 그 생각하는 거고 저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우리 좁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편이라는 게 사실은 친박근혜 의식을 전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어요. 알고 근데 계시고. 들어보면은 상식적으로 네. 들어보면은 네. 저건 아닌데. 네. 근데 생각이 그걸 계속 달라고.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제 좀 비판을 많이 하죠. 마음속으로 비판은 하면서 네, 이제 보고 계신다. 욕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서도 욕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동의는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어떤 자극적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재미삼아 보시는 거군요. 그런 점도 있죠, 좀. 근데 그런 게 종편이 탄생되는 게 네. 상당히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지금 그 종편 보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전부 가정에 있다든가 네. 한가할 때 다 보는 거잖아요. 틀 데 없이 그거나 들어보고. 그런 자,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그 시장에서 종편들을 보고 계시지만 그 내용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욕하면서 보고 계시는 거다. 근데 이제 가령, 가령 이제 종편에서는 사실 이제 가령 그 더민주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이 김종인이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국민의당 비례 1번부터 14번이 이명박의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까지 자세히 보도를 해줘야죠. 그렇죠. 국민들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언론이 해줘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가령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방송들을 계속 상인들이 보고 잘못된 정보들에 이렇게 노출되면 가령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못하고 있죠. 언론에서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네. 왜 정부 여당만 옹호하고 그런 그 기사를 내보내면 네. 국민들이 좀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박탈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혹시 이제 상인 분들이 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체 그리고 이 종편의 실체를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모든 기자분들은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은 할 수 없이 또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좀 더 그 기자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 국민을 위한다면은 진짜 좀 정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론이 그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서 계속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가령 이제 TV조선에서 2013년에 이석기가 변장 도피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 사실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혀 종편이 사실과 관계에 있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거는 전혀 모르고 지금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허위 사실이 보도된 것 자체는 모르고 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네. 그때는 이 종편이 이래서 장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노리는 측면이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편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그 흥미 위주이기 때문에 보는 것 같다. 근데 보는 분들이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건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허위 사실이 뭔지는 잘 모르고 보고 계시다.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럼 선생님, 그 이제
반문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당대표가 가령 이제 그 인사 문제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남 홀대론 이 부분을 크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보궐선거든지 재보선이든지.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거나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항상 이번에도 광주에 와서 호남인이 저를 지지를 거두신다면 뭐 정계 은퇴까지 발언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신뢰가 가겠습니까? 정치인은 뭐가 자기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그 큰 정치인이 되지. 자기를 내려놔야 정치인이 큰 정치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큰 정치 못합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그렇죠. 뭔가 있다가 좀 나타나도 되지 않겠는가. 예. 선생님, 그럼 이제, 가령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92년 대선에서 참패하신 뒤에 정계 은퇴를 하셨잖아요.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고 가셨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97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 정계 은퇴 약속을 지키라는 많은 이제 가령 그 당시 이만석 의장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그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분이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그 정치적인 경륜이라든가 능력을 항상 높게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셨다. 정계 은퇴 약속을 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는 것이 옳았다라고 판단하셨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이게 옳은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었다. 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가령 이제 노무현 정부에 그 장관 출신 장관이 10명이 이제 그 호남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관 밑에 많은 이제 그 고위 공직자들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호남 출신 비율이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사람들이 홀대당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요? 근데 그때 그 탄핵 정국 때 네. 그때 그 이제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당을 깨고 열린 우리 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만들어졌지만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 그런 부분에서는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 과정을 보고 실망감을 느끼신 거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그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대통령께서 너무 그 이제 선거에 어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열린우리당을 할 수만 있으면 지지하고 싶다는 그 발언. 네, 예. 자, 그럼 이제 그 부분 말고 아까 질문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그 호남 출신의 고위공직자 비율이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홀대론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그 맨 처음에 민주당하고 열린당하고 분당했던 그것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죠. 호남 홀대로는 이제 장관이 몇 명이 있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전혀 모르셨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역대 호남- 정부 호남 중에 출신 장관들이 좀 있다라는 건 알지만 10명 정도 했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그러면은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정권이 노무현 정부였던 거 모르셨나요? 그랬어요? 네. 예. 아, 그것도 모르시고. 나는 김대중 정부 때 제일 많이 들었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도리어 김대중 정부 때는 호남에다가 저기 막 그 뭐라 그러나 편애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도리어 그러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호남 분들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도 전혀 보도된 적도 없고 잘 모르셨다.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참 정치를 하시려고 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지금 보면은 그 친노계열이라고 그러죠. 친노계열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 운동권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좀 이 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그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자주하는, 예, 그렇죠. 그냥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그 호남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핵심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분석해 보니까 그 반문 정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호남 사람들을 다 잘라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그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차마 그렇게 말해놓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러니까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거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 보신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문재인이 호남 사람들 다 잘라라고 했으면 역대 최고의 비율이 될 수 없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전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신다. 예, 예,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많은 야당 의원들이 이제 이 호남을 방문합니다. 그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정치 끝날 때까지 편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신문 보니까 덤비로 민주당 그 비례대표했던 그 이름이 누구더라? 그분은 임기가 5월 말까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법안 발의해갖고 하나를 제출했던 모양이에요. 끝나면은 손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해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국가와 국민을. 김기식 의원이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이제 김기식 의원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예. 그러면 우리 더민주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 호남에서는 더민주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지지율로 더민주가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민주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또 더민주가 호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더민주가 너무 많은 걸 누렸어요. 호남에서는. 너무나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좀 자만에 빠졌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가지고 호남의 민심을 깊은 데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그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정치인들은 그렇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죠. 네.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딱 국회의원도 딱 4년씩만 있으면 쓰겠어요. 네, 다 뭐 여러 선수 하지 말고 예. 재선 삼선 하지 말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꼭 네. 부패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령 이제 호남에서 많은 걸 누린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의당에서 다 당선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다음 총선에는 좀 안 나오실 분들 그만 나왔으면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실명은 내가 말씀 못 드리겠고. 예. 지금 이거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호남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 다음에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다. 많이 하신 분들은 좀 후배들한테 좀 참신한 후배들한테 좀 길도 열어주고. 네, 양보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은 저희가 많은 그러니까 그 인원을 확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가령 뭐 박지원 의원의 그 계열이라든가 뭐 광주의 몇몇 정치인들의 계열들이 꽉 잡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정치인들이 지금 발굴되거나 성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인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본인들이 불출마를 알아서 하든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진짜 그 능력 있고 신진에게 신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긴 시간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인데 막힘없이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없으세요? 아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떻게? 네, 괜찮습니다. 네. 부러졌다. 아닌가? 부러졌어. 일을 어떡하면 좋아. 요거 혹시 있어요? 네. 네, 좀 바꿔줘 봐봐. 있는데 이게 아예 빠져버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네. 오. 그 선거 때 사진만 그랬구나. 왠지 너무 미인이라. 아니, 광주에는 다 미남미녀만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이쁘세요. 별 말씀을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호남 민심탐방 왔는데,
혹시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래, 어떤 면이 이렇게 좋으세요? 말할 수 없어?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 예. 그 호남 민심들을 솔직하게 지금 그 확인을 해서 들려주는 게 좋은 것 같다. 양동시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양동시장을. 말도 하고. 여기가 그나마 사람들이 좀 아, 그래요. 상무지구도 괜찮은데 제가 어. 상무지구였거든요. 아, 괜찮은 사실 상무지구는 뭐 거의 뭐 잘 사는 사람들 중심이고.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 그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쪽이 좀 발달이 돼서 그렇지 다 잘 사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상무지구에 많이. 그래요? 네. 근데 그 상무지구가 서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서구에서 그 이정현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다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구가 저희가 이제 그 투표를 비교해 보면 다른 데서는 새누리당 표가 한 25% 나오는데 서구에서는 4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셨다. 네. 그런 게 전혀 분위기상 느껴지지 완전 않는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는 거는 말하지 않고 네. 아마 이제 그 속으로만 조용히 지지하는. 중요한 그냥 이번에 국민의당이 그냥 잠깐 광주 쪽에서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삐짐 때문에. 아, 삐짐 때문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전면적이진 않을 거다. 네, 네. 절대.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네에 안철수 지지자들, 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동네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다. 전북권에, 전남 쪽에는 없을 거라고 본다. 자, 우리 여기 좀 너무나 한 군데 있었으니까 또 다음 장소로 또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은 지금 거의 장사 안 하고 있고, 이쪽.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예, 배경, 예, 예. 그러면 이쪽 배경으로, 예, 이쪽 배경으로, 예. 예, 예, 예. 자, 저기 누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예. 예. 자, 망치.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전해주시려고요? 예. 네네네. 친구하고. 아, 친구. 예, 네네네. 맛집 아는데. 맞지? 예, 학동에서 연락이 왔는데 만나려고. 그러셨구나. 이 근처에서 제가 어디에서 밥을 먹으면 될까요? 여 근처보다는 강주는 한정식이죠. 그러니까, 한정식. 그 미국산 소고기를 팔지 않는 한정식 집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게 아까 예. 그 대화 내용 들어보니까 네. 생고기 같은 거는 응. 외국산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싱싱해야 예, 된다고요. 예, 예, 예. 그래서 하루 지나면 냉동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생고기는 한우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디가 괜찮을까요? 제가 거기 예약이 아, 예약하진 하지 마시고. 아니 예. 찾나 안 찾나 한번 네. 해볼게요. 네네. 아, 자, 이렇게 지금, 학동에서 직접 저기 한식을, 한정식을 홍보해 주시러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여기 지금 양동시장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곳에서 인터뷰를 지금 한 2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양동시장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양동시장에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리얼한 분위기, 네, 너무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생생한 호남의 민심을 들어보시니까, 예, 어떠세요? 본심이 뭐구나. 우리가 지금 호남 바깥에서 많이 오해했던 내용들, 그리고 도대체 뭐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저는 지금 물론 2번밖에 못 뵀지만 굉장히 큰 희망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예.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몰대라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여기서 방송하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자, 그럼 사진. 망치. 감사합니다. 여기 이 동네 계세요? 아니면? 복귀상 갑니다. 지금. 아, 복계상가에서 가구점 하고 계시고, 네. 제가 오늘, 자, 그럼 여기 또. 괜찮아.
망치. 이게 복개상가까지 좀 가고 싶은데 오늘 여기 시간은 별로 없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호남 민심 탐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혹시 제가 뭐 여기 내려와서 뭐 감히 호남 민심을 본다는 게 뭐 불쾌하다 이런 건 아니시고? 감사합니다. 예.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잘 듣고.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지난번에, 충정로에서, 그때 서구의 입장 말씀해 주셨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 그래요. 지금도. 상인들 저번에 문재인 대표는 총선 때도 왔잖아요. 오마이 TV가 뭐 TV 나오나? 네, 괜찮아요. 소리만. 그 오마이 TV가 먼저 그 장윤선 씨가 먼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랑 오셨잖아요. 근데 다 썰렁했어요. 싫어해. 더민주 자체를 싫어해.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싫어하거든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안 하시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민주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 낙곰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김용민 PD가 그 국민TV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듣다 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 그 종편이나 MBC KBS 3사나 그걸로 진실로 믿기 때문에 전혀 믿질 아무리 말을 해도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가 않죠. 이제 여기 한 몇 분, 두 분 뵀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를 좋게 생각해요. 안철수를 대선으로,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라서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실 때 지금 이제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지지한 사람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도 안철수를 지지했다고. 예. 제가 안철수 생각까지 사가지고 읽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 안철수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리고 그 전에 대선 때 투표하고 바로 미국을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거는 졌구나. 제가 분명히 이렇게 좀 동력을 주려면 그렇잖아요.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을 지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람들은 안철수가 양보를 해서 문재인이 대선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이제는 문재인은 하지 말고 안철수를 전에 해줬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인지상정.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막 그렇게 하면 희마리가 없다. 그잖아요. 뭐 이렇게 추진력이 없잖아요. 뭘 우리가 보이는 TV 화면상에.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그렇죠. 총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봤어. 그렇잖아요. 육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철저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냥 거. 중간중간 한 컷 돌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이상한 거나 보여주고 정말 딱 그 강인하게 이렇게 대시해주는 그렇잖아요. 보여줄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냥 우물우물 말할 때는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방송. 잘못된 네, 인식이 그렇잖아요. 저희 같아도 그러니까 좀 약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얘보다는 나으니까 솔직히 박근혜하고 했을 때 박근혜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한 거지만 또 이제 안철수하고 또 비교하면 안철수보다 나중에 강주 사람들은 안철수가 5.18 정신을 삭제한지도 모르나 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지지하면 됐어. 또 이 사람들이 강주 사람들이 5.18 유족 그런 게 있어요. 혜택이 공무원 시험 보면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걸 또 싫어해요. 5.18에 대한 그 유족에 대한 반감이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왜냐면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감? 그게 커요. 되게 새로운. 아니 그게 커요. 그래서 5.18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5.18은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었다. 그만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더라고요. 가까이 제 남편도 그러고. 그냥 또 어떻게, 요새는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랑 하는 말이. 한번 엎어야 된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싹 엎어. 근데 제가 말을 하거든요. 엎었을 때 다치는 사람은 우리다. 근데 그래도 한번 엎어버려야 돼.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예, 그냥 엎어버리면 또 뭔가의 변화가, 근데 그 변화라는 게 그냥 변화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나쁜 놈들 썰어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내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 바꾸고 엎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호남에 그 바꿔야 될 대상들이 나왔는데. 국민의당으로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해를 대해서 못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엎어야 될 대상이 국민의당으로 나왔는데 그걸 뽑으면서 국민의당으로 갔지 않냐. 그 쓰레기들이 갔는데 왜 국민의당을 찍어. 우리는 강상구는 김동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그쪽에 나오신 분은 뭐 이렇게 뭐더라? 어디 노동자 뭐 이렇게 애국인 노동자 그 의사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그쪽으로 대표로 나왔는데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강주가. 그래 나서 근데 대체적으로 국민의당에 갔어도 그걸 이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무시하는 별개예요. 그건 별개예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잠깐 얼굴 만났어. 사진 찍을까?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한번 이동을 할까? 아니면 저기 악수라도 한번 하시고. 예. 저기 저 여기서 하는 거.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계속 기다렸죠. 근데 여기서 방송하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거 방송 보고? 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그 호남 민심 탐방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 오셨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가까이 좀 제가 팔이 아프니까. 아까 방송하신 분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세한 거는 몰라요. 이제 드문드문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원하는 대한민국 정말 민주화에 가는 그런 걸 바라는 시민으로서 이제 뭐 세세한 이야기는 모르는데 그 마음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부님이 우리 마음을 대변하여서 항상 우리가 몰랐던 경치, 사회, 뭐 역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어느 동네 사세요? 저는 봉선동 살아요, 남구. 남구. 네. 그 봉선동에 제일 잘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저기 뭐 이렇게 광주의 강남 뭐 이렇게 불러요. 네. 광주의 강남.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네. 그 지역분들의 정서가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가요? 근데 저는 실은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별로 서울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제 주변 뭐 친척들은 다 더민주를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인심은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 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프고 실망스럽고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분노가 이를 정도로 그랬죠.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네. 이제 만나본 여기 광주에서 어제 한 분 보고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딱 지금 걱정이 드는 게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실 더민주 지지자들이 광주의 더민주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네. 혹시 또 이 광주를 더 분열시키거나 어떤 그 마음에 더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번에 이제 망고님이 말씀하셨듯이 호남 강주 사람이 묘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어떤 물질에 치우치고 이런 거는 좀 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부 뭐 뉴라이트니 새누리 지지자 이런 분들이라 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러겠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 시민들은 어떤 우리 과거에 어떤 호남의 DNA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실은 앞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경상도 분들은 이제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경상도 분들은 감정보다는 어떤 실리적인 그런 것을 좀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호남 사람들은 실리보다는 뭐 감정, 의리, 뭐 이렇게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좀 치우치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경험이 분열되어 있거나 그러면 당하니까 그렇죠. 약자끼리 뭉쳐야 된다. 네, 그런 네.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의리정신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짠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막 그 더민주 지지자들이라든가 뭐 문재인 지지자들이라든가 이걸 막 굉장히 분노하고 그걸 비판하기보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어떤 답을 찾는 길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너무 당연한 저도 바라는 바고 강주의 호남의 더민주 지지자들도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 점이. 근데 그게 지금 쉽게 어떻게 우리 마음처럼 풀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더민주 더민주 위쪽 분들이 광주 호남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다니면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호남 사람들이 조중동과 종편의 영향으로 너무 세뇌 내지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추진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노인당이나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진실을 알리고 역사적인 우리 호남의 어떤 과정과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그랬으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 지금 오시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집에서 네. 10분? 7분? 아, 여기서 가까워요? 네네. 아, 남구가 가까워요? 네. 아니, 먼 줄 알았지. 그래서 그리고 왕부님 저는 5.18도 겪었습니다. 5.18 때 겪었다기보다 겪었죠? 5.18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5.18 가까운 산수동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반골 기질이 강하세요. 그래서 그 시민군들이 했을 때 집에서 김밥 싸가지고 동네 시민들 나눠주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공수부대 젊은 애가 처음에는 전대 대학생이 우리 집에 몸을 숨겨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몸을 숨겨주고 아빠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시골에서 오른 경찰 분들이 또 왔어요. 엄마가 또 숨겨주고 옷을 입혀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군이 장악을 할 때는 공수부대 어린애가 왔어요. 엄마가 와서 옷을 입혀서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 한참 지나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18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진정한 최소한의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저희는 다른 거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민주나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원이나 10,000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새누리당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저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더민주가 정권을 잡으면 최소한 그래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재벌 위주가 아닌 나머지 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복지에 좀 더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더불어 잘 사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그래도 최소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는데 우리 보통 호남이나 전남 모든 서민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더민주가 정권을 잡으면 뭐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옛날 말도 가난한 사람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렇지만 새누리보다는 훨씬 나은 우리 서민들한테 모든 게 돌아오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뭐 국회의원을 뽑으면 우리 뭐 지방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못했니? 그거는 정말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보다는 우리 전국적인 경제를 잘 유통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우리 전국이 두루두루 골고루 그 복지나 이런 게 돌아가야지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호남의 일반 시민분들이 제가 볼 땐 종편 패널보다 훨씬 나아. 그냥 이 호남에 그냥 이렇게 뭐 7분 만에 뛰어오신 아주머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편에 나오는 그 패널들보다 훨씬 아는 게 많아. 철학이 뛰어나고, 예. 아이, 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에서 그 인터넷으로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가능하시면 좀 잠깐. 아니, 시국에 대해서. 예, 아니, 예. 장덕권한테 뭐 신경을 들으려고요? 어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한 민심을 갖고 계시죠. 제가 사실 이렇게 왜 내려왔냐면,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를 보고, 호남이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호남 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네, 자, 여러분. 네네네. 자, 그럼 혹시 가게 입구를 막아도 될까요? 예, 그니까, 예. 네. 자, 이렇게 가게 나와도 됩니까? 네, 이쁘게. 예, 좋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잠깐만요. 예, 거기 지나갈 수 있게. 대형 상해가 살짝. 인기 많아요. TV 조사하는데 엄청 많이 왔어, 나한테. 얼굴이 종편같이 생겼는가 봐. 엄청 많이 왔어. 자, 좀 조금만 가까이. 예, 그래서 저기 이렇게 쓰셔야지 상호도 보이고 얼굴도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시간 나가고 있어. 방송 되고 있어. 예, 지금 실시간, 저희 방송은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보고 계신 분들이 1871분 정도가 이 방송을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예, 먼저 우리 태영상의 사장님 일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근데 TV조선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셨다는데 본인의 어떤 그 외모가 종편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TV조선이 딱 하나 마음에 든 게 있어요. 네. TV조선 그 뒤에 배경이 색깔이 빨간색이야. 나 빨간색 좋아하거든. 아마 걔들이 그래서 나한테 찍은 것 같아. 빨간색을 네, 좋아하신다. 네, 빨간색 아주 좋아했어요. 그럼 혹시 빨간색을 좋아한다니까 혹시 사장님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긍정적. 나는 그 새누리당의 빨간색이 아니라 좌빨할 때 그 빨간색을 좋아했어 내가. 본인은 좌빨이시구나. 난 그냥 그걸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붉은색을 좋아하시지만 절대 새누리의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좌빨할 때 빨간색을 좋아하신다는 빨치산 빨간색. 분명히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사장님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시고 일단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 이게 지방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감히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그래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심 갖고 살아가는 전체 삶이 한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끝나고 제 친구들 전화가 왔어요. 어때 그래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이후에 서울 가서 사는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을 이번에 광주에서 안철수 뽑아줬대. 당을 다 뽑아줬다냐. 그래서 걔들은 그런 것을 여러 지식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애들 전화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때 했던 답을 지금 이렇게 옮긴다면 애초에 전라도에서는 새누리당을 찍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네. 아직도 저 사람들은 회계는커녕 자기들이 저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찍으라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둘째, 민주당이 우리나라 전통 야당이 아무리 그러는데 전통 야당이 어쩌든 간에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보였던 모습은 분명히 너무나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들이 여당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항상 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대놓고 못된 짓 하는 보다는 그 뒤에서 호랑이 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악랄하게 서민들한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걔들이 더 민주당 마크 달고 더 했다고. 그게 사람들한테 가장 이반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안 하더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네. 그 연떡에 나냐면 항상 공치할 때 보면은 황당한 공격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광주 시 국회의원 쪽으로 가서 정치 잘하는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제까지.
광주 마크 사고 하면 더 헬렐레 해갖고 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깔렸을 때, 이 사람들한테 새누리당 아니니까 민주당 찍으라는 것은 너무 웃긴 이야기야. 김용호 교수는 뭐 전라도가 뭐 신화가 깨졌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양반 다른 좋아하는데 그런 말 할 때 참 서운하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무슨 모습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한테. 전라 사람들은 어떤 모습, 전 프레시안에서 보니까 뭐 성자적인 모습을 뭐 요구하는다 그런 성자적인, 뭐 항상 도덕적으로 완결한 것을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정치랑은 실상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죠. 그 실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안철수 가서 좋아서 찍은 것도 아니야, 솔직히. 안철수면 내가 와서 더 마발이요. 전라도 마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걔도. 근데 우리한테는 대안이 없어, 찍을 것이. 우리랑 함께 쥐를 코너로 몰아놓고 절벽에 떨어지게 해놓고 쥐가 금방 쥐가 절벽 밑에 떨어지냐고 흉보는 거 똑같다 이거야. 전라 사람들 선택이 없이 몰아놓고. 너희들은 왜 그거 했냐? 대동단계 하지. 대동단계 제일 그 싸가지 없는 어려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사실 지금 사장이 하신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도 가슴으로 공감이 안 됐는데 지금 사장님의 어투로 딱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이게 뭔 얘기구나. 그러니까 더민주가 호남의 여당이었고 더 호가호위하고 못된 짓을 한 놈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민주를 싫은데 새누리는 찍을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민주를 찍어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대한정당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을 찍은 거지 안철수가 좋아서 찍은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으로 가라고 찍은 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죠. 전라 사람들 10년 그거지. 전라 사람들 10년 솔직히 그거 내가 다 이야기하면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 처음에 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찍어야 된다 하면서도 근데 안철수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을 못 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걔 솔직히 말해서 잘 나가요? 그러면 광주에서 민주당 마크 달고 국회의원 하다가 다 우르르 넘어왔잖아요. 아주 철새 뭐 정치를 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 기업도 안 찍어줘야 돼, 미리 말하면. 근데 오직 했으면. 이 새끼들 싸가지 농단께 그러니까 찍어본 거죠, 사람들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왜 더민주를 심판한다고 더민주에서 문제가 있었던 의원들을 찍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딱 느낀 건 뭐냐면 지금 광주 민심은 당을 심판한 거예요. 호남의 더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동급이었다. 그러니까 호남의 더민주당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선 다른 번호로 찍는 그런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 자, 그거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 저는 지금 이제 비로소 감정적으로 이해가 됐어. 근데, 동급이라면 표현은 좀 그렇고, 왜냐면 민주당도 한마디로 맛이 가본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이에요, 여기도. 동급이라고 표현하기 싫어. 다만, 걔들이 너무 보인 모습이, 문재인 씨 여기 왔을 때 내가 귓속말로 속상해졌어. 제발 되면, 광주 사람들 이렇게 열화 참가해서 잊지 말고 하시라고. 아주 그 멋있는 표정이 하고 갑시다. 근데 그 사람이 여당 투쟁을 할 때 모습이 한 번이라도 가서 세월호 때문에 광화문 앞에서 궁구러 봤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 하잖아요. 광화문 앞에 가서 자기 혼자라 1인 피켓이 한다고 궁구러 봐라. 광주 사람 요구하는 그거예요. 어차피 안 될 줄 알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단식 투쟁 하신 건 알죠? 아는데, 우리가 보인 건 그렇게 나약한 게 망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또, 누구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김선동에 가서 뭐 뿌리없디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는 진짜 온몸으로 이것이 아니다는 걸 표현하는 국민들은 한 사람이 그렇게 야물게 한 놈이 있었냐, 민주당에서.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서는 지들이 좋은 거 다 빼가려니. 또 돈끝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싫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기막히게 치고 나온 사람이 천정면 안철수가 잘 치고 나왔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행터를 벌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가서는 정치 회의론에 가야 된다. 누가 과연 우리 마음을 100% 반영 누가 하겠냐? 얼마나? 결국은 이 사이가 좀 돈돈돈한 사이가 다 해버렸는데, 결국 이야기는 또 길게 가다 또 그걸 가버려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이야기 그까지 어떻게 보면 TV 조선애들 질문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안철수님, 문재인이 목 메고 사는 것처럼 하는데, 천만에. 하루라도 먹고 살기 더 힘들어. 근데 저놈들이라도 새누리당처럼 괴롭힌 다음에 집권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거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부분. 아니, 더민주로 심판한다면서 더민주에서 사고 친 의원들을 왜 뽑아줬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의원 개인을 심판한 게 아니야. 호남의 더민주 당을 심판한 거야. 예. 호남의 더민주 당을 심판한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는 답이 아니다. 안철수는 더 못났다. 안철수 때문에 찍어준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사장님은 좌빨이야. 다 알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광주 민심 중에서도 굉장히 왼쪽에 있는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본 것 같고, 우리가 저쪽 시장에서 들은 거는 그 중도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은 것 같고. 자, 어떻게 여러분들 좀 마음의 위로가 좀 되셨습니까? 사장님, 혹시 저기 안 바쁘시면 그 전국의 더민주 지지자들에게 호남의 한 상인으로서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당으로 표가 갈라지면서 더민주가 떨어지고 새누리당이 당선된 한 28곳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을 그런 목적으로 찍었지만 그 수도권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뭔 일 하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는 거죠. 부작용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다 전라도가 전부라는 식으로 책임을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는 전라도에서는 우리 솔직히 말해 전라도 사람들은 이 외에는 다른 걸 우리 의사를 발표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삼국이 나눠졌는가를 그 진부한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여기야. 살아보니까. 근데 나는 다른 쪽에서 내가 그 말은 쉽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하나의 과정이니까. 정치라는 건 과정이니까. 결국 누가 이걸 나오면 해서 안 했다고 결과가 나올수 난리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 뭔 일 터진 거 보셨어요? 누적이 대선이 가는 거니까. 그 과정이 하나라고 생각해야지. 그 모든 책임을 누구 새끼들이 여기 이런 시냐고 몰아간다는 건 그것도 문제 생각해요. 그것은 진짜 새누리당이 노리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것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이제 그 광주에서 3번을 찍으신 분들이, 국민의당을 찍으신 분들이, 국민의당 비례대표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측근들이었다, 이 내용을 알고 찍으신 건가요? 모르고 찍으신 건가요? 국민의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측근에 일을 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부터 14번. 애초부터 단체도 자체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구성은 가지고 왈가왈부한다고, 솔직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김종인이는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야. 그분이 그 밥 다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누구 임명진 목사는 새누리당 유일연장하고 날렸잖아요. 그렇게 따져버리면 여야 구별할 거 없이 정치판 그래서 불신에 가는 거 아니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여기서 그거 갖고 너는 많이 하얘진 놈, 너는 회색된 놈이 따진다는 것도 웃긴 일이야 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누가 가장 국민을 위해서 일할 말로만 아니라 하는 사람이냐. 그 경쟁을 시켜야지. 응? 근데 그것도 국민이 할 수가 없잖아. 수동적이잖아, 결국에는. 능동적인 국민을 수동적으로 시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지들의 희한한 지혜들을 가지고. 거기서 또 그만 뭘 요구를 다 하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투표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얘기가 나오는 건 안철수와 그 사람들이 이명박의 사람들이라는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그 김종인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행태가 한 번이나 야당에서 수많은 만큼 인격이라든가 이런 사람 모습이 그랬을까 하고 누가 한 번이나 물어봤었냐고 국민들한테. 자기들끼리 해가 한 거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머지 모습이 그 사람 또 규정을 짓는 거고. 근데 앞으로 김종인 씨가 어떤 모습을 짓는가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대로기를 잘했다 못했다 규정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김종인이가 국보위에서 일했다는 그 자체는 광주 사람들한테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점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뭐든지 잘못한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다든가 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됐을 때 시작해야지. 다 하나 위하면 넘어가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전력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현재에서 우리가 김종인이라는 안철수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틈도 안 들어 짜내서 말하는 자체도 한계예요, 그것이. 자, 그러면
국민의당의 윤여준 대표라든가 윤여준 씨라든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뭐 윤여준이 설명할 때도 시면 항상 책사 그러잖아요. 책사니까 그 사람은 이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가 바뀔 수 있는 사람한테 선명성을 유지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옛날 문익화 목사는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 새누리당 가면 그것은 이제 바뀌었다고 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뭐 이 정치판이 어차피 줄을 서는 것이고 큰일이 간다면은 바뀌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김정희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김정희 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차를 데리고 왔냐 아니면 결국은 또 여러 사람 지적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먹는 관계냐. 네. 나 국민들은 다 좋은데 결국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손을 놔고 싶은 심정이 그건 우리는 하루하루 눈 뜨면 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지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아야 기본이니까. 근데 쟤들 하는 거 보면은 네. 말로는 국민한테 엄청 선거처만 지나버리면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의 선택은 안철수와 그 사람 구성원들이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능력을 인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더민주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그 여당스럽고 그 호가호위하면서 기득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격요법으로 3번을 찍은 것이지 3번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능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단정은 못 짓겠죠. 단정은 못 짓겠지만 그런 심정이 컸죠. 근데 국민들은 원하는 것은 강력한 야당이 나오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이나 집권 세력이 이 최소한 말로만 서민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좀 우리도 뭐 좀 숨통 좀 트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그것을 민주당이든 안철수당이든 야권이든 하면은 또 힘은 그리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짜 서민을 위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의 그 선택이었다. 민주당을 치다 보니까 나온 게 안철수였지 안철수가 고민해서 기다려서 간 건 아니야 분명히. 예. 안철수도 명심하고 잘해야 돼. 저 사람도 자기 또래 근성을 발휘하면 걔도 또래하는 걸 경우가 또 아니다 이거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와 안철수당 중에서 보다 더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을 광주는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민 그냥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당에 가야죠. 그래서 이정희 남부시 표하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정희도 곡성에서 그 사람. 네. 새누리당이 뭐 국민을 지지한 당에서 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깊이 있는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료는 못 드리지만, 예, 출연료는 못 드리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고 가시죠.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TV에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망치 부인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저 8곽번입니다. 8곽번입니다. 네, 당연히 네, 보기보다 제가 어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여기서 장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와보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네. 어르신 잠깐만 이쪽으로 서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어디 사세요? 서구. 아, 광주 서구 사세요? 네. 아, 서구엔 언제부터 사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아, 15년. 네. 그럼 원래, 그러니까는 서구가 개발되면서 들어오신 건가요? 예, 예. 아, 예. 그러시구나. 그전에는 어디 사셨는지? 그전에는 저 시골 신안서 살았어요, 신안. 아, 신안 쪽에서요? 그럼 신안이 김대중 대통령 고향 있는 쪽이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서구로 이사 오신 게 자녀분들 때문에 이사 오신 건가요? 예. 자녀들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자녀분들은 직장 잘 다니고 계세요? 예, 예. 주로 어느 쪽에서 일하시나요? 어느 쪽에서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공사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뭐 자영업? 공사 직원. 예. 아, 그러시구나. 이번에 어르신 투표하셨어요? 예. 아, 이번에 그 어느 정당을 찍으셨는지요? 이번에요? 네. 2번 찍었었어요, 2번. 아, 2번 찍으셨어요? 예.
여기 그 광주 서구는 3번이 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근데 2번을 찍으셨어요? 네. 왜 2번을 찍으셨어요? 예? 더 잘하라고 찍었지 뭐. 2번이 더 잘하라고? 잘할 것이다. 그러고. 잘할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그 호남에서, 그 광주에서 3번이 압도적으로 이긴 건 아시죠? 예, 예. 왜 3번이 압도적으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주에는 그 전부터 이렇게 뭉치는 무시가 많이 있었죠. 뭉치는 것이 있었다. 예, 그래갖고 여하튼 그 원인은 그 갈라져 오는 거. 원인은 2번이랑 3번이 갈라졌고 예, 그냥 호남에서 뭉쳐가지고 그냥 3번을 찍어준 것 같다. 예. 라고 보고 계시고. 그럼 자녀분들은 그 안철수 정당에 대해서 그 호감을 갖고 계신가요? 좀 비판적이신가요? 자녀들은 뭐 호감을 갖고 있대요. 자녀분들은 호감을 갖고 계신다. 근데 어르신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딱 2번을 찍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2번을 찍어 오셨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계속 2번을 찍으신 건 아닌데 이번에 처음 2번 찍으신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그럼 신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고기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셨고. 근데 지금 건강해 보이시는데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82세. 82세세요. 근데 굉장히 어르신 건강 상태가 좋으신 것 같아요. 등도 굽지 않으시고. 근데 이렇게 벌써 자녀분들이랑 같이 사시면서 일 못 하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게 지금 복지관에 나왔다. 요거 한 바퀴 돌아다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복지관에 왔다가 여기 한 바퀴 돌러 나오셨다. 여기 주로 시장 많이 돌아다니세요? 예. 지금 이렇게 이 광주에서 그 3번을 지지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어르신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잘했다. 아니면 잘했다고 보지요. 잘했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어떤 면에서 앞으로. 잘했다? 앞으로 이제 두 당이 한 몸이 되어갖고 더 잘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죠. 그 두 당이라고 그러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아니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국민의당.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서로 뭉쳐야 서로 뭉쳐서 잘하라는 뜻으로 예. 잘 됐다고 생각하신다. 예. 새로운. 자, 이번에는 우리 그 82세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뭉쳐서 더 잘해라 라는 뜻으로 국민의당을 지지해 준 걸로 보신다라는 이런 새로운 또 입장도 나왔습니다. 예. 자, 어르신께서 보실 때 더민주 의원들이 그동안에 이 호남에서 정치를 좀 잘했다고 보십니까? 못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잘했다고는 못 보지요. 잘했다고 못 본다. 예. 특히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으신지. 너무 어려우시면. 예, 그럼 다음 질문. 어르신께서는 혹시 문재인 후보를 아십니까?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주 문재인 때문에 나 당이 갈라졌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대요. 어떤 면에서요? 그때 그것이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할 때 좀 빨리 물러서시면 이 당이 안 갈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다 그렇게 생각하대요, 광주에서는. 그러니까 이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갈라진 건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를 빨리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졌다. 그래서 갈라진 분열의 책임이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그렇게 이제 주변 분들이 보신다. 그렇구나. 그럼 그거 말고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네요.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고. 그래요. 그럼 혹시 어르신 노무현 대통령 때 호남 사람들이 홀대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세히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어떤 들어보셨고. 그래요. 하여튼 어르신 그러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광주 시민, 그러니까 광주 분으로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말이요. 네. 서울 사람들한테 뭐 광주로 많이 놀러 오세요 라든가. 예, 광주가 참 볼거리도 많고 좋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지금 시장 상인분들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좀? 이제 지금은 근데 오히려 네. 제가 봤을 때 총선이 끝나고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뭐랄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좋아진다는 건 어떤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철수나 문재인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아주 좀 날카로운 이야기로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선거 전에는. 예. 예. 근데 오히려는 그저 제가 문재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그냥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아, 선거 끝나니까. 네,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국민당을 찍었어도 뭐랄까 대통령감은 안철수는 아니다라고 말은 해요. 절대 아니다라고는 말은 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국민의당 찍은 네,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네도 대통령이 됐는데 안철수라고 못할까? 또 그런 식도 나오고 그런 적이죠 뭐 이제. 예. 그래도 대통령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와요 지금. 예. 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안철수가 대통령감은 아니다. 근데 뭐 박근혜도 대통령 했는데 박근혜도 대통령인데 안철수라고 안 될 거 뭐 있냐? 털 많은 개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유력 대선 후보로 금동이가 막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근혜도 했는데 안철수라고 못할까? 우리 금동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유력한 제3 후보로 예, 금동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충격.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조카 사익감으로 알아봤는데 예, 이 동네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예, 이 금동이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뛰어들어서 예, 보니까 이 시장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밖에서 얼마나 멋있는 개인 줄 아냐. 예, 이러면서 굉장히 금동이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걸로 봐서 제가 볼 때 이 시장에서 금동이의 지지력이 안철수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훨씬 높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금동이의 이 지지세가 예, 양동시장에서는 적어도 경혈로 거리에서는 안철수보다 금동이의 지지력이 높다는 예, 이 민심이 지금 파악됐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우리 금동이 지금 사인이라도 받아놔야 될까요? 예, 금동이, 근데 진짜 멋있게 생겼어. 네. 아니, 멋져요. 종이 뭐예요, 저기? 종이 뭐인가? 그냥 믹스견이에요? 근데 뭐가 멋있는 게 섞인 것 같은데? 그게 네. 금동이 아빠가 진돗개고 금동이 엄마가 발발이고 근데 이제 우리 금동이는 9년 됐는데 예. 우리 금동이가 굉장히 순해요. 9년 됐는데 횡단보도 다 건너고 차도 건너고 그러는데 충분하네. 내전 주제로 충분하네. 예. 안철수도 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섰다고 그렇게 지지를 받았으니까 금동이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 안철수의 전국적 지지자들이 빨간불에 서 있었다고 그렇게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금동이도 이 신호등을 지킨답니다. 역시 저는 아무래도 이 호남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로 이 금동이를 지지하는 이 양동시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빠가 진돗개, 엄마가 발발이. 와, 이 세계의 로맨스. 이 종을 뛰어넘는 세계의 로맨스의 결과로 태어난 이 금동이. 아무래도 이게 진짜 안철수보다 낫다. 금수저 물고 나온 안철수와 달리 이 발발이와 이 그 진돗개의 이 혼혈로서 예, 어떤 이 다문화 가족들의 이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선 후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금동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호남 민심이 그 반문재인 정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계속 키워가서 문재인으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를 찍자.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이번처럼 몰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저의 고민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근데 호남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누굴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은 그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누가 좀 어쩐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무조건 몰고 가자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안철수는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민심은 안철수는 아니다인데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 같다.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근데 이제 그걸 주도를 한 사람이 있다 보면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제 쏠려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상인회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시는 분들인가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양동 상인회 이쪽 증계선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뭔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상인회 이런데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묻지마 안철수 분위기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시기다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면 묻지마 안철수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가령 이제 야권 후보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이제 저는 사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광주에 정치 잘 모르신다는 분들이 서울 평론가보다 나아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문재인을 제가 지지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문재인 그 측근들이 이렇게 자꾸 뭐 이간질이라고 할까 그걸 김종민 대표하고 저는 이제 같이 묶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꾸 그냥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 이간질하고 퍼뜨리는 거 그걸로 인해서 진짜 그분들의 이렇게 사이에 뭐 이렇게 저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제발 좀 진짜로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싶다면 제발 좀 그런 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김종인과 이간질 안 네. 해줬다. 그걸 좀 믿고 이렇게 김종인이 어떤 이렇게 저기를 해도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심어놓은 사람이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심어놨으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저는 무조건 믿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호남의 문재인 지지자의 입장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측근들이 그 김종인과의 이간질을 자꾸 시키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반문 정서를 극복하고 어떤 그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사실 여기 제가 볼 때 호남에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능한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문 대표님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그냥 공식적인 자리 말고라도 이렇게 호남을 좀 자주 이렇게 살펴주시는 것이 좀 우리들 우리 그래도 호남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요. 네. 예. 네. 마음이 여려요. 상처도 쉽게 받고요. 네, 이렇게 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주 오셔서 네. 좀 스킨십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지금 이제 보니까는 며칠 전에도 그 한 1박 2일로 호남을 깜짝 방문했고 엊그저께도 지금 그 깜짝 방문을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곳곳을 누벼야 된다. 방방곡곡 유명한 데 말고 이렇게 호롤단신으로 스킨십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진짜 들은 건지 어쩐 건지 1박 2일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소문은 전혀 안 나고 있죠. 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런 게 이제 저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정보를 듣지 종편 뉴스에서는 그런 보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호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요. 높으신 분들이라 그런 막 이렇게 그 데이터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안 되고
일단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종편 뉴스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는 보도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좀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종편 뉴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 다 그 자리에 갔을 거 아니에요. 기자도 되고 뭣도 되고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초심으로 진짜 그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렇게 서민들 입장에서 그 진실만을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표가 뭘 좀 저기를 한다면 문구부터가 틀려요. 딱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선행의 일을 했더라도 뭐 안철수가 하는 거하고 문구부터가 이렇게 안철수가 하는 거하고 문재인 대표가 하는 게 그런 게 틀리는데 제발 좀 그런 저기를 안 하고 네. 거기 사실 보도하지 그렇죠. 말고 예. 공정한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 여기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종편 TV가 없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게 종편 TV를 켜놓으신 곳은 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완전히 빠져서 몰입해서. 종일 거기다 틀어놔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놔요. 제가 여기서 문득 든 생각이 종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낮 방송을 제가 인터넷으로만 했는데 혹시 종편에서 날 부르면 내가 가서 하루에 4시간씩 내가 공짜로 방송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라도 내가 종편에 출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종편을 막 미치듯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다른 종편에는 좀 그렇고 JTBC랑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나를 불러주면 내가 최저시급만 받고 하겠다. 4시간이든 5시간이든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그렇죠. 종편 보던 사람들이 야 망치 부인이 하는 거 재밌다 이러면서 볼 수도 있잖아요. TV조선하고 MBN 뭐 이런 걸 더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JTBC가 지금 그 시간대에 재밌는 게 없으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러거든요. 내가 JTBC 나가면 얼마나 자극적으로 하겠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도 채널이 별로 없고 없고, 왜냐하면 원래는 JTBC처럼 하는 게 맞아요. 그 종편이 원래 보도는 그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의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종편이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런 식으로 하루 종일 유사 보도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능으로 망치부인 예능으로 들어가서 이제 종편에 가서 어떻게 한번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와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김갑수도 그 들어가 있어요, 종편에? 유일하게. 그래서 이게 진보를 대변하는. 아, 그 머리 긴 김갑수라는 분? 내가 그분 한 번도 프로를 안 봐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종편에 나가는 분들은 출연료를 줘야 돼. 출연료가 비싸. 그래서 어떤 분이 도올 선생님을 모시려는 거야. 그럼 도올 선생님 출연료를 보내고 뭐 부르라고 하시든가. 예. 자. 아줌마 이거 딸기도 드실래요? 이거 저 언니랑 옷 한 2, 3만 원짜리 두개 사러 20일 아르바이트 비타면 최대한 빨리 올게요. 네, 알았어요. 일이 많아갖고 청소하다가 왔거든요. 아이고 고마워요. 엄마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비타면 안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바쁘시니까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팬들이 막 과일도 사다 주시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망치 부인님이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아니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그래도 우리 이렇게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 많이 이렇게 깨우쳤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아유 제가 와서 몇 분만 아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분 한 분이지만 그분 한 분이 두 분,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라.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 네, 진짜 그리고 이런 보니까 거는. 여기 양동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네. 여기 2번 오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쪽이나 이제 또 이제 말바우라는 데가 또 있어요. 네. 말바우 시장. 네. 이제 그런 재래시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몰리는 곳이니까. 아, 거기도 재래시장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말바우 시장하고 양동시장. 예. 근데 이제 강주는 이렇게 보면 이제 제 아이들도 있지만은 젊은 애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그 선거 총선 때도 굉장히 우리 애들한테 오직하며 인증상 남기며 뭐 10,000원 준다 뭐 그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우리 아들은 이제 26이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도대체 너희들은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정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한대요. 그 정도로 젊은 애들이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하면 머리 아파, 귀찮아, 막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저기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오히려 엄마 아빠가, 젊은 애들이 엄마 아빠 생각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너 그 얘기 찍어라, 그 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쪽이.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 아이한테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막 이제 그런 문구 같은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카톡 보내고 좀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 말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도 없는 애들인데 엄마가 아야 너 여기 찍어라 하니까 그냥 여기 찍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우리 망치 부인님께서 젊은 애들을 좀 소통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 뉴스 보고 박혀있던 사상을 내 자식이 깨우쳐주기는 쉽거든요. 네, 이렇게 젊은 층에서 자식 말을 또 안 들은 사람도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 부모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층에 네, 대해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호남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의 방법. 과제가 너무 많아.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5번째 인터뷰어, 예, 5번째 인터뷰어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과일을 준다고 불러서 과제를 주신, 예, 과일을 주겠다고 부르셔가지고 과제를 주신,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예, 호남의 문재인 지지자들의 진지한 고민, 예,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동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수선을 하는 곳이군요. 어서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와, 이 표창장. 들어오세요. 선생님가 아니라면 어떡하냐, 나와야. 선생님가 해서 이분 없으면은 진행이 안 돼요. 그 공식적인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요? 네. 여기 상인회 부회장이에요. 상인회 부회장님, 예. 복계상가의 상인회 부회장님. 예. 그러시구나. 학사모도 쓰시고. 네, 엄청 이렇게 보니까 표창장도 많이 받으셨는데, 국회의원 박회장, 그리고 이 시장경영진흥원장, 그리고 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문태, 이렇게 표창장을 쫙 받으셨네. 이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양동시장의 그 실질적인 어떤 보스시구나. 그러신 거죠? 예. 네, 인물.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오래됐어요. 한 40년 됐어요. 40년. 40년 동안 이 수선일만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는 네. 이불 장사도 했고. 이불 장사도 하시고. 예.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도 하시다가 지금은 수선일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예. 예. 딱 보시기에도 마당발처럼 보이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으로 보여요. 영향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앵간한 남자는 그냥 흔들어 볼 것 같아요. 예. 얼마 주문 나가세요. 뭐 하나? 이것도 그렇게. 미셔? 아니요. 4분의 1이 줘가지고. 예. 바로바로 막 야. 수선을 해주시는구나. 사가지고 온 사람들. 예. 예. 커피 다 먹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인사했잖아, 나한테. 네. 관찰 아줌마.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시더라고. 말 듣고 오시구나. 감사합니다. 예. 그러셨구나. 네. 이 상인대학이라는 건 뭔가요? 시장마다 상인대학 있죠. 시장 내에서 네. 공부하러를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불러가지고 공부를 해요. 상인분들이 그 교수들을 불러서 상인대학이라는 걸 운영하시는구나. 초청을 해서. 대학 교수들이. 그럼 이런 건 언제부터 생겼나요? 이거는 이제 진흥공단이 생기고 나서는 계속됐어요. 진흥공단이 뭐죠? 여기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생기고 나서는 계속 그런 거예요. 여기 있어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는 게 생겨서 얼른 와, 오셔. 괜찮아.
얼른 오셔. 일 보신 예, 안녕하세요. 사무실도 한번 내가 좀 한가 한번. 예, 안녕하세요. 뭐 드릴게. 있어요. 저희 시청자님이세요? 홍씨 김전씨. 예.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뵌 것 같은데. 네, 저랑 얼굴이 똑같아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애청자.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이곳, 양동시장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는 아프리카라고 서울에서 인터넷 방송한 사람이에요. 별로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고 광주 시민들의 어떤 분명한 사인이 있는 것 같다. 의견에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겠다. 알아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사방송 진행을 한 10년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한 부분은 제가 미리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가지고 몇 분 만나 뵀는데 큰 깨달음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예. 광주의 마음은 네. 10년 동안 네. 소리가 지금 안 들려서, 예. 저기가 돌아가니까. 무슨 때문에 안 들려요? 일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우리가 60년을 그래도 민주당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네네.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냥 김재인이가 나와가고 갑자기 그냥 김종인이 옛날에 정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네. 저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네 마음 내 마음이야. 똑같은 마음이야.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김종인 때문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것밖에 더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대로 겪고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누가 이렇게 국민당이 바짝 밀을 줄 생각해서 네 마음, 사람 마음은 한번 배신당하면 똑같아. 우리 진짜 여기서 우리 서구에서 박혜자 의원을 엄청 사랑했어요. 옛날에 이제 조용택이가 하다가 그 다음에 박혜자 의원을 우리 진짜로 사랑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천을 안 주는 게 뭐 하는 짓이야, 현직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이가 저기 된 다음부터 강기정 씨하고 세상에 둘이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두 사람 남았는데 공천을 안 준다는 소리가 뭔 그래도 우리는 2승은 해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2선은.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가 황당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민주당을 배신을 안 했어. 그랬는데 세상에 공천을 안 준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양동 사람이 뭐 저런 법이 있냐 하고 난리지. 김종인 왔을 때 세상에 그렇게 하고 하루 전날 문재인 씨가 여기 오셨어요. 네. 그날 선거날. 네. 선거 당일날 문재인 씨가 우리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급하다고 우리 복개상가를 들어왔어. 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우리 회의실에다가 음료수를 내놔놓고 대십시오 했더니 밑에 식당에다는 전화를 해놓고 예약을 했다 이 말이야. 밥을 먹으려고. 네. 그러면은 이 복개상가 이 큰데 와서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될까요? 몇 시 몇 분에 도착을 합니다 했으면 우리가 준비도 있고 그래도 임원들이 다 장사해 먹고 사니까 불러 올릴 텐데 그것도 없었다고. 그럼 뭐 우리 보고 기다리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전부 돈 버는 사람이 자기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냐 그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그냥 난리가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놨으면 자기네들 조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인사를 시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내가 안 내려가 버리고 안 따라가 버리니까 이제 밑에 상인들도 이제 다 반대. 어때 복개상가 김명자가 안 따라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싶으니까 복개상가 그냥 다 나갔다 이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다 이렇게 대중화로 여론은 네, 용준 아빠 이것 좀 하세요. 우리는 대중화로 다 열어놓은 상태 집이야. 네. 그러면 누가 오셔도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신 거야. 네. 그래도 그러니까 사무실이 크고 준비하는, 있으니까. 방문을 그렇죠. 준비하는 그렇죠. 그러지. 한 번쯤은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는 이렇다 해서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밥
갑자기 들어닥쳐버리면 우리도 일하던 사람, 내가 화장실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자기가 더 당황을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된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그 복개 시장에 온다는 게 전혀 사전에 없었어요. 공개가 안 되고 없었어요. 그냥 전혀 화장실을 없어요. 급하게 들어왔다가 아니, 내려온다고 양동으로 오기는 왔다는 거야. 네. 왔다면서 미처 연락을 안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밑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식사하는 데는 예약을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보좌관들은 다 뭐 하는 놈들이냐 이 말이야. 그거는 틀렸잖아. 그러면 보좌관이 114를 물어도 우리 상가 전화가 나오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갑니다 하고 연락을 해줬으면 우리가 준비라도 하잖아. 이것도 아닌 거야. 저거다. 그래도 역대에서 여친 내려오시면은 그래도 사무실에다 항상 연락을 주면은 방송을 해갖고 지금 누가 오신다니까 얼른 이모님들 올라오세요 해서 우리가 가서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없었어. 얘기도 전혀 없었어. 식당 가서 밥 먹고 올라온다고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우리 돈 그 순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양덕바닥에서 돌아다녔는가 같대. 그 마이너스가 이제 이런 기자 보도는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소금들을 뿌리고 난리를 한번 쳤는갑대. 근데 그거는 싹 삭제하고 하나도 안 나와. 여 밑에들 내려가니까 소금 장사들이 소금도 뿌리고 막 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나와버리고 이제 공원 쪽으로 올라가서 공원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공원에서도 막 사람들이 모였다 난리가 나니까 그냥 차 타고 가버렸는 것 같더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씨가 안 내려왔으면 덕을 봤을 건데 내려오는 바람에 더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날.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내려온 게 도리어 더 표를 깎아먹는 그렇죠. 결과가 됐다. 그거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오려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받고 그래도 보좌관들이 있고 그 경호원들이 그만치 있으니까 그래도 한마디 그 많은 숫자가 핸드폰은 다 또 손에 다 들고 다니고 왜 연락 한마디 안 해줘. 그게 우리도 참 불평불만이더라고.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장사하다가 누가 오십니다 뭐 후다닥닥 올라가거든 임원들은 다. 그랬는데 나는 화장실을 우연히 가다가 입구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대표님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화장실이 급하다고 막 뛰어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순간에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면 되겠지 싶어. 사무실 안에다가 쭉 그래도 깔아놓은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다 음료수라도 넣고 다과라도 좀 넣고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밑에 식당에 먼저 가야 된다 하니까 우리 보고 기다리래. 그럼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내려가시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고 뭐 한두 시간 보통이잖아. 그럼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마이너스인 것 같아. 반 떴어요? 예, 지금 이제 굉장히 막 일을 하시면서 그 인터뷰에 응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도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막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내 말이 맞지? 응?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이 맞지? 예, 제가 그 문재인 대표가 그 호남에 내려가서 표가 올랐다라는 그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분명했는데, 네. 자, 하여튼 우리 그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이 양동시장에서 되게 발언권이 좀 세신 분 같은데, 지금 보실 때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야권, 그러니까 더민주가 호남에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거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국민의당이랑 더민주가 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언젠가는 되겠지. 혼자 독단으로 뛸 수는 없으니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죠.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호남의 더민주 지지자분들이 이번에 국민의당의 바람을 보면서 느끼시는 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떤 그 국민의당과 갈라지는 것을 막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그게 좀 섭섭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의 더민주 지지자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한 부분, 그게 두 번째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호남 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더민주가 정신 차리고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한다면 지지할 마음이 있으시다. 그렇죠. 우리는 합당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문 정서가 호남에 지금 많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문재인 전 당 대표는
호남에서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호남에서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이라도 손들고 남은 영웅으로 봐주지. 아니 그러니까 다시 부활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참 자기가 영웅이 되려면 손들고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마음에서. 그 말은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문재인 전 당대표가 계속해서 정계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안철수 지지로 갈 수 있다? 네,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호남인 마음이 우리가 여기서도 나가면 금방 몇십 명씩 모이잖아.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보다 훨씬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리더십은 좀 아직 초선이니까 약해도 그래도 사람이 전부 싸고 안고 갈 힘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지. 누구를 뭐 잘하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안아달라 봐달라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전부 다 참 민주당이니까 한번 싸고 안아주고 같이 몰고 가자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더민주가 싫다고 뛰어나간 게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민주를 버린 게 안철수 의원인데 그 버리고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대표에게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처음에는 저 역시도 안철수라는 사람은 교수직이었지 이런 정치인은 아니잖아. 그럼 정치인은 아닌 만큼의 거기서 처음부터 리더를 잘해줬으면은 그 사람이 그런 힘이 없었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니까 이건 아닌갑다 싶으니까 이 사람은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안철수 씨는 온상에서 큰 민주화야. 그랬는데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를 자꾸 윽박 찔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이걸 할까? 우리 같아도 그런 반항이 들어가니까 가고 싶다고. 그러면 자기가 또 나와서 저렇게 재보궐선거를 해서 나왔을 적에 조금만 더 감싸주고 안아줬으면은 여기서 또 뛰쳐나갈 리는 없었지. 그러니까 나는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그랬다라는 거. 그다가 또 중요한 얘기를 또 물어볼게요. 안철수 그 의원이 소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오랫동안 자문위원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그 비례대표 1번부터 14번이 그 이명박 측근들 중심으로 구성된 걸 알고 지지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지지하셨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어떤 민주 세력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자꾸 이제 독해지는 거야. 원래 순진한 돌멩이를 갖다 차다가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굴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잘하겠죠. 앞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시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 네,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네. 야권에서 그러니까 더민주가 그 문재인 후보가 아닌 만약에 안희정 같은 사람이 야권 후보로 나온다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안희정 씨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안 해봐서. 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그 또 다른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그게 안철수가 아니고 안철수가 아니더라도 혹시 지지해 주실 마음 있으십니까? 있죠. 지금 단일화만 된다면. 그렇죠. 되면 그렇죠. 안철수가 아니어도 지지할 수 있다. 예. 만약에 그러면 단일 후보로 문재인이 됐다. 그럴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안 할 것 같아요. 문재인은 단일 후보가 돼도 안 된다. 근데 안철수 이외의 단일 후보는 지지할 수 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